자, 이번 시간에는 16장의 우리 교재 내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 단주 쇼트 컬럼에 대해서 보충 자료로서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심축 하중을 받는 압축 부재라고 볼게요. 꼭 굳이 압축 부재니까 이런 직사각형 단면에 중심에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일정 부분에 이제 뭐 이렇게 기둥이 길겠죠. 이렇게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대충 끊으면은 이와 같은 응력이죠. 그래서 이 P가 발생하는 응력은 면적으로만 나눠지면 응력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그래서 단주 해석할 때는 압축하중을 플러스로 잡아요. 우리 그 옛날에 조합하중 계산할 때 뭐 같은 내용인데요. 조합하중 계산할 때는 인장이 플러스잖아요. 인장력이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기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기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둥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기둥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둥 하는데 이제 압축 부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잡고 요 P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 다 균등할 거 아닙니까? 단면 전체를 통해서 그 시그마의 값이 A분의 P죠. 요 응력이 발생된 건 뭐 때문에 발생되겠어요? 여기 그 외부 하중 P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고요. 요 발생되는 응력이 이 기둥을 만드는데 사용한 재료의 허용 응력보다 작아야지 안전하겠죠. 그러면 요 재료를 사용한 게 뭐 강제냐 콘크리트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실험을 이렇게 응력 변형률 곡선 실험을 해보면 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어느 항복 응력이 다 다르면 쭉 늘어지죠. 변형률이 갑자기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스트레이닝 하드닝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 그 강도를 우리가 이제 항복 강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것보다 굉장히 작죠. 뭐 특별한 항복력이 없이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부서져요. 고강도로 갈수록 이런 항복 구간이 거의 없어요. 어쨌거나 이것도 다 이제 허용하중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주 옛날에는 시그마 Y 항복 하중보의 40% 0.4 시그마 Y 요 기준이 이제 설계에 가중되어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은 요 P라는 하중에 의해서 이 부재 내부에 발생되는 최대 응력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허용력보다 작게 설계가 되게끔 우리가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가 허용력 설계법인데 요것도 이제 항만 분야나 PSC 이런 건 아직도 허용력 설계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의 설계법도 이제 강도 설계법과 한계 상태 설계법, 이게 설계법도 계속 발전해 가면서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간단한 뭐 새마을 다리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죠. 중요한 부재가 아닌 경우에. 뭘 얘기하려고 하냐. 어쨌거나 그래서 중심 축하중을 받는 단주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응력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편심 축하중을 받는 단주인 경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자주 사용되죠. 교량에도. 그래서 편심으로 이렇게 요 하중이 P라는 하중이 센터 작용한 게 아니라 일점 편심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꼬르 P를 여기 센터로 갖고 오죠. 요 P 여기 이꼬르 플러스 선형 중첩이에요. 여기서 요게 이제 만들어내는 중립축 뉴트럴 액시스 NA는 뉴트럴 액시스를 어떤 축을 중심으로 애가 이제 P 곱하기 회전 반경 여기가 길이가 있으니까 편심이 있겠죠. 이 편심만큼 해서 그 모멘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중립축 점선을 중심으로 한 발생되는 모멘트
즉 PE 로 이제 선형 조합을 하는 거죠. 예. N은 이꼬르 이거 더하기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 방금 전에 봤던 이 응력이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 이쪽은 압축이겠죠. 이렇게 이 부분은 압축이고 이 밑에 부분은 인장이겠죠. 그죠? 그걸 이제 선형 각각의 뭐 여기 요점에서의 응력 상태는 요점의 응력 더하기 여기서의 응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2는 편심 EX와 EY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N은 뭐가 되냐면 이 모멘트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MX X축을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의 그 오른손을 갖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보이네요 화면이. 어쨌거나 엄지손가락을 X방향으로 방향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의 모멘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여요. 왜냐하면 X축의 모멘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압축을 윗부분이 압축인 경우를 갖다가 플러스로 잡거든요.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압축을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X 컴포넌트는 MX는 요 모멘트는 X 컴포넌트 마이너스 PEY 이렇게. 그 다음에 요 Y 같은 경우에는 Y축을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고 돌리면은 그 방향의 모멘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측 요 부분이 이제 압축이 되죠. 그죠? 이렇게 압축. 요 뒷부분이 인장. 그리고 요거는 요 부분이 압축이 되죠. 그죠? MX가 여기 인장이 되네요. 요 부분이 인장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압축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MY는 PEX.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은 이꼬르 요거 더하기 요걸로 우리가 하면은 기존에 I분의 이거 이제 I분의 MI로 응력 찾으면 되잖아요. 두 개 다. 요 하중을 요 하중의 편심 축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힘이 P 중심중의 P 더하기 이놈이 이거니까 그러면은 두 개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다 지워서 요 편심의 축하중이 가해지면은 요거는 이거 센터로 이제 이 PA에서 나오는 이 센터에다가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개의 텀입니다. 요거는 이거로 이거 더하기 이거라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치적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아요. A분의 P 마이너스 IX분의 MX Y 더하기 IY분의 MY2가 되겠죠.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거가 화면 그림상으로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MX는 여기요. MX는 마이너스 PEY고 MY는 PEX. 이거 집어넣는 거죠. 요거를 여기다 넣고 요거는 여기다 넣었어요.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게 플러스가 됐어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또 이런 포맷으로도 이제 돼요. 왜냐면 이제 회전 반경을 주어지고 각 축에 대한 회전 반경을 주고 이렇게 편심하준 주고 계산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단주의 압축력 P 10톤의 하중이 여기에 작용했어요. 여기에 10톤의 하중 2점에 작용할 경우 요 점이 이제 2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랬을 때 직사각형 모서리
A, B, C, D에서 응력의 크기를 구하고 전체 단면의 응력 분포를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결과적인 값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이쪽 Y축으로부터 왼쪽으로 2cm,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위로 5cm에 위치한 요 2점에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이 이제 압축이고 이쪽은 인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요렇게 이쪽 부분에 어디가 이제 중립축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게 되겠죠. 어디 0이니까 이거 0이 좀 들어가겠네. 그리고 0이고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게 이제 뉴트럴 액시스가 되겠죠. 응력이 0인 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압축이 될 테고 전반적으로 요렇게는 이제 압축 부분이 될 테고 여기는 뒷부분이 인장이 되겠죠. 요거는 인장이 되겠죠. 들어 올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값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퉁이 A, B, C, D에서 이런 값들이 응력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공식으로 나왔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방금 전 공식이죠. 여기서 이제 면적은 주어졌죠. 왜냐하면 폭이 10cm 곱하기 20cm니까 다시 돌아와서 10 곱하기 20 이거 이제 면적이죠. 그 다음에 하중은 10톤이니까 킬로그램정으로 나타내면은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i는 12분의 bh 3승 x축에 대한 거니까 x축이 이제 2축이니까 폭이 b이고 높이가 20이겠죠. 그래서 12분의 bh 3승 그래서 여기 이제 rx가 되겠죠. 그 다음에 p 써주고 EY는 요게 이제 EX고 EY가 이거잖아요. 이 X축에 대해서 굽는 거니까 5cm겠네요. 그죠? 그래서 5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최대값을 어디다 넣느냐. 요 Y는 이제 최대 쓰는 거잖아요. 요게 대칭이니까 얘 요 중심으로 이거 왜 11로 했냐? 잠깐만 이게 12가 되면 안 되지. 그 중에 요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의 위치인데 어디이냐. 여기 이제 X의 위치는 A, B, C, D에 따라서 다른데 A, B, C, D가 다른데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그럼 잠깐 볼게요. 전체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있었네요. 그죠? 여기가 바뀌네 자꾸. 여기가 이제 이거 틀렸네요. 오타예요. 나중에 이제 업로드 자료에는 바꿔줄게요. 요거가 10입니다. 10. 왜냐하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B하고 C는 플러스 10이죠. 요 길이가. 그 다음에 A하고 D도 마이너스 10이고. 그죠? 그래서 10이에요. 왜 12가 되는지 모르겠네. 문제 바꾼이라고 조금 바뀌었네. 그 다음에 IY는 반대로 이축에 대한 거니까 폭이 20이고 높이가 10인 경우죠. 그래서 12분의 20 곱하기 10의 3승인 거 맞고요. 요거는 P이고요. 그 다음에 2는 이쪽에서 5cm하고 2cm니까 요거죠. 그죠? 부호는 지금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바뀐 거예요.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5cm 해야지 우리가 그림에서 요 그림을 그냥 갖고 올 거 그랬네.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까지 5cm니까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5cm니까 요건 맞네요. 요것도 맞고 계산을 하면 이제 앞에 부분은 50이 되고 요 텀은 50이 되고 요 텀 다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75 되고 요거는 이제 60이 돼요. 요것도 좀 틀렸네. 그죠? 이게 좀 오타가 좀 많아요. 이거 수정해서 그 강의 자료는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계산해 보면 이제 A, B, C, D가 각각 이런 식으로 뭐 나와요. 그래서 압축이 플러스예요. 요 공식에서는. 근데 옛날에 그 조합응력 계산할 때는 반대였죠. 그 옛날 그 공식을 사용하는 거나 이걸 사용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결과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주에 20톤의 하중이 K점에 작용할 경우, 여기 작용한 거죠. F점에 나타나는 응력을 구하여라.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방금 전 예제는 귀퉁 모성이 단면의 모서리 A, B, C, D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다 찾았는데 이 문제는 특정점 여기 10cm, 10cm 요 F점에서의 응력을 한 점을 찾아라 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편심 하중이고요. 그럼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 보면 이제 12분의 면적은 30, 40이니까 요게 이제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톤의 하중이 작용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가 20 곱하기 kg수로 쓰고요. 그 다음에 IX는 X축에 대한 거니까 12분의 폭이 30, 높이가 40의 3승. 요게 이제 IX가 될 테고요. 톤은 요거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편심이 지금 5cm잖아요, 둘 다. 그래서 5cm. 그 다음에 이제 알고자 하는 F는 뭐예요? 10cm잖아요, 여기서부터. X축으로부터 10cm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 보면 상식적으로 X쪽에 여기가 눌리면은 이쪽은 들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압축이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작게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거 이제 눌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압축이니까 플러스. 얘는 플러스.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 IYA 한 거. IY는 이 축에 대한 거니까 12분의 폭이 40에 높이가 30의 3승. 이거 좋아요. 그 다음에 P는 20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편심하중이 5에 가해진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10이에요. 근데 이제 Y축 오른쪽이 눌리는 거니까 왼쪽은 들어 올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규약은 상식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해보면 돼요. 요거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0.69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는 얘기는 인장이라는 얘기죠. 이 점에서 인장 응력 마이너스 0.69가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는 그림과 같이 이것도 틀렸네. 편심이죠. 편성이 아니고 이것도 좀 편심하중. 편심하중을 받는 직사각형 단주에 90톤의 압축 하중이 K점에 작용하고 있다. 단면의 모서리에 나타나는 응력과 분포를 구하여라. 이거는 뭐 첫 번째 예제하고 동일한 예제네요. 그죠?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풀이 과정에 중립축 찾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좀 살펴볼게요. 요거 이제 우리가 요 축을 X축이라고 요걸 Y축이라고 할 경우에 P는 90톤이고 요거 X는 10이고 2의 Y는 20cm예요. 그러면 찾는 건 동일하겠죠. 공식에 의해서 A는 30 곱하기 60이고 요거는 P고요. 12분의 X 그림을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가져오면 좋아하실 텐데 이 축에 대해서 폭이 30이고 높이가 60이니까 폭이 30이고 높이가 IX가 좀 잘못됐네. 잠깐 IX X축에 대한 거 이 축에 대한 거니까 12분의 폭이 30이고 높이가 60 이게 좀 틀렸는데 바뀌었는데 12분의 왜냐면 방금 전에 좀 계속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12분의 아까도 요거에 대해서 폭이 요 IX에 대해서 폭이 10이고 높이가 20이잖아요. 그래서 폭이 10이고 높이가 20으로 삼승을 했잖아. 근데 이거 이게 좀 다르게 했네. 그죠? 그래서 먼저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오다가 나오네. 자, 그래서 11분에 이거 좀 틀렸어요. 30. 이건 뭐 오른쪽에 쓴 거네. 지금 요거가 이게 지금 틀린 게 아니고 요 순서를 바꿨네요. 여기 X 있잖아요. 그죠? 요 X가 있으니까 요 X잖아요. 그러니까 요 텀을 먼저 썼네. 이 밑에는. 그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게 IX, 요게 지금 앞에 거, 요거는, 요게 IX예요. 요거가 좀 1로 들어간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고, 맞고. 그 다음에 2의 Y가 몇이었어요? 2의 Y가 마이너스 20이죠? 좌표가. 그래서 마이너스 20 들어간 거.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간 거는 12분의 이제 뒤집어서 한 거니까 60에 이것도 맞고, 요게 이제 IY가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90 맞고, X는 10. 플러스 10.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요거는 이제 50이 나오고,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요거 좀 뒤집은 거를, 요게 좀, 이거, 결과적으로, 애의 위치하고 애의 위치가 이게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애하고 애도 바뀌어서 쓰면 좋겠죠. 근데 지금 다 그때 똑같이 했어, 그냥. 구분해서 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아까 방금 전에 요거 중립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중립축. 요 축을. 그 나온 값들은 시그마 A, 시그마 B, 시그마 C, 시그마 D 이렇게 이런 3차원 응력 상태이고요. 이제 이 예제가 첫 번째 예제와 똑같은 거하고 차이점은 여기 이제 중립축 찾는 거죠. 요 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요거 오른쪽은 이 중립축 오른쪽은 이제 인장이고 요거는 압축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누른 거니까 이쪽이 압축이겠네요. 그죠? 요 압축 구역을 요 이제 선 XY에서 어떤 중립축이 선이잖아요. 그러면 선이 나와야 돼요. 그거 어떻게 찾냐? 아까 그 공식에서 응력이 0인 선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립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응력을 0으로 나와봐요. 그러면 이런 공식이 x와 y의 함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EX, EY를 넣고 RX, RY, RX를 계산하면 넣으면 이와 같은 방정식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Y는 2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X, Y에서 X가 0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Y는 X 0 집어넣으면 15잖아요. 그러면 15. 그죠? 그 다음에 Y가 0일 경우 어떻게 돼요? 이걸 0 집어넣으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5잖아요. 7.5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7.5. 두 점을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그 섬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중립축이죠. 요게 Y는 2X 플러스 15라는 거죠. 그럼 다시 전 상태에 가서 그려보면 그게 이제 요게 지금 Y는 2X 플러스 15라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7.5, 여기가 15 해서 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빗금집 부분은 압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인장을 받는 거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일일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단주. 옛날에는 우리 조합하중을 응력 계산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립축 계산하는 거 이제 모서리에서의 응력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특정점에서의 응력 계산하는 거 1, 2, 그 다음에 중립축 찾는 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제 그 시그마의 거로 A분의 P 아주 제너럴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였냐? 마이너스였나? 플러스 IX분의 MX Y 플러스 IY MI X 요 응력 공식으로 찾는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합 응력 해석했을 때가 동일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제를 충분히 많이 못 따라봤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예제를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연산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조금 오타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수정을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